안규백 장관이 그 방이 소집 해제가 된 게 아니라 30일 구금 이후에 2차 타령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교 다닌 그 기간을 2차 타령으로 이제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장한 내용도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 75.6%가 안규백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3.5%는 타령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개혁연구소. 개혁연구원 예. 개혁신당의 개혁연구원에서 지금 한 거죠. 뭐 관련해가지고 우리 문성호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학교를 뭐 야학 다니신 거 아닌 이상 본인이 방위로 근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네. 지금 이걸 마치 무슨 상대적인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막 박언을 하는데 네. 명확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본인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방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공익근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공익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걸 하면은 부실복무로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이제 군복무를 네. 하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으세요. 싸이 그게 씨가 예전에 그랬지 나왔던 않았나요? 싸이 씨가 네. 그랬던 거고 이런 네. 건데 근데 맞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공익근무 가시는 분들 중에 싸이 씨처럼 부유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 네. 생계곤란 이걸로 불면제가 잘 나왔지만 지금은 막 부모가 없어도 막 고아인 사람들도 병역 자원으로 써야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징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게 TV에 알려졌던 사례인데 자기가 거의 고아나 다름없어요. 부모가 뭐 집 나가서 안 들어와. 그래서 자기 어린 남동생 하나를 자기가 키우는 소년 가장이에요. 본 것 같아요. 근데 군대 끌려가야 돼. 그럼 애는 고아원 가야 돼요, 동생은. 그래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공익도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뭐 모시고 있던 병든 할머니라든가 네.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 키우기 위해서 몰래 알바하다 걸려갖고 부실근무로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고 군복무 다시 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본인께서는 뭐 하셨냐 이거예요. 이거 확인조차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있냐 이겁니다. 특히 이제 전에 있었던 예비군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사실 이것만 해도 옷 벗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예비군 정예화하겠다라고 훈련 강도 높이자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훈련에서 사고가 터져갖고 맞아요. 사람이 죽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입장을 내놓고 어떻게 처벌할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2일이 넘게 입장도 안 내놓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군의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께서 알겠습니다. 병역금 그 증명서 공개하기 싫으시면 직을 내려놓으세요. 저한테도 예를 들어 누가 병적 증명서 내세요 하면 난 아무 직 없는 사람이니까 안 내도 되거든. 내가 증명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나한테 뭔가 국방에 대한 직을 맡아야 되는데 병적 증명서 내십시오. 그럼 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본인께서 이제 그냥 사퇴하시는 거 말고는 길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기호 의원이 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 어떤 판례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적 기록부를 내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우리 저희 방송에서 한번 내는데 80 그 안규백 장관이 소집된 날 방위병으로 소집된 날 같은 날 그 소집이 된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근무자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연장 근무하신 분들을 그 사례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름은 안 써져 있는데 어떤 유독 6명 중에 1명은 질병이고요. 5명이 군무 이탈입니다. 근데 1명이 안규백 장관의 소집 해제일하고 똑같아요. 85년도 8월 31일 날로. 그래서 이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 표에 안규백 장관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기호 의원은 이걸 계속 묻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에게.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 전혀 아무런 얘기 하지도 않고 있고. 김영수 소장 그때 인터뷰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기사화된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그 기자회견 내용물인데 국방부 청문준비단이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시절 과거 타령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건 뭐 저희 방송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었죠. 그때 들으셨다고 본인도. 그리고 예전부터 근데 그 국방위원을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듣긴 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검현서 소장님, 안규백 장관? 아니 왜 안 물러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요 네. 청문회 때부터 들었고 청문회를 넘어서 이제 최근에 지금 한 달 넘게 이 의혹이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일도 잘 못해요. 뭐 우리 문성호 대변인님 대변인인데 대변인이 논평 못 쓰면 물러나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도 잘 못한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1사단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사단에서 뭐 3단봉을 든다거나 아니면 소총에다가 총알을 안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무인기를 네, 무인기. 오인해가지고 격추할 뻔하고 이런 일까지 못하는데 굳이 안규백 장관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김용범 정책실장 사례와 똑같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김용범은 경질해야 된다가 54%예요. 그러면 지금 안규백은 경질해야 된다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선택할 건지 장관과 정책실장을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은 아니고 그냥 이제 장관을 선택하겠다, 정책실장을 선택하겠다 이 수순에 들어가 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보가 너무 이제 안 보이는 상태로 가버리니까 이제 좀 내려와 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참 답답한 상황인데 내려올까요? 내려올 거였으면 어떤 진작 일- 내려왔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지금 못 내려오는 이유가 지금 이 다음 후임으로는 장군 출신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삼사관학교 통합을 그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 새로 올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니 해놓고 가라. 해놓고 네가 가라. 약간 그래서 지금 이걸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약간 그런 이유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게 위증 혐의로 이미 고발이 당했어요. 맞아요. 고발을 당해 있고 맞아요. 경찰에서 법리 검토 중이래요. 왜 이렇게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나 법리 검토는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안규백 장관이 물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위증을 했다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는 눈도 많고. 네.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순간 바로 이제 경찰과 함께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경찰 수사 잘할지.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제대로 진술한 건지 위증을 한 건지 이 두 개가 시험대에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근데 야당은 끝까지 챙겨봐야죠. 근데 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요즘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김병기 의원 수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거기는 거의 굉장히 1년 좀 동안 하고 명확한 녹취들도 나왔고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수사가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경찰이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의문의 저희가 직장에 입사할 적에도 네.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뭐 군 경력 그거를 씁니다. 저기 이력서에 쓰잖아요. 군필 여부를. 네. 근데 안규백 장관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병적 기록 그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딱 그거를 떼오라고 했는 거기는 줬겠죠. 인사 네. 검증단은 줬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딱 줬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입대 날짜와 제대 날짜가 안 맞으면 이게 왜 안 맞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한번 걸렀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은 게 저는 이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해운 전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네. 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 왜 그렇게 했느냐? 비선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모 실장 같은 분이 세게 가네.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렇게밖에 뭐야, 여기 추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신불이 아니야. 검은 옷을 그러니까 입고 그 당시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한 논란들이 많았던 만큼 네. 지금이라도 이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안규백 장관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병적 기록이든 뭐든 내놓으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짧게만 한마디 하면 네. 아까 뭐 세게 얘기했지만 네. 그래 뭐 안규백 장관님 젊었을 때 뭐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끌려가가지고 방위병이라 할지라도 네. 뭐 힘드셨겠죠. 학교 다니고 싶으셨을 수 있죠. 근데 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우리가 국방부 장관을 맡길 수는 없어요. 아하. 그러면은 병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 국가에서 지금 전방이 됐든 후방이 됐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젊은 나이에 자기 시간 내 가지고 끌려와 있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의 통수권에 있는 이 지휘 라인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령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 다른 직책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정도로 대통령께서 신임을 보여주시면 다른 데도 좋은 데 가실 수 있으시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라. 아니, 본인이 거부했어야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거부했어야죠. 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타령했던 아유 양심이 없는 알겠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리플리즘처럼 된 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자기는 계속 세뇌를 해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끝내 아니게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이제 국방위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의 보니까 김용수 소장 말 들어보면 국방위를 진짜 보통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급만 가잖아요. 중진들이 가죠. 중진들이 가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 왜냐면 사람이 좋대요. 사람은 이렇게 대면 관계는 되게 좋은 편이라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집에 원래 유지고 네. 돈도 많으시고 잘 쓰시기도 하고. 언론에도 잘하고 네. 평소에 사무총장도 오래 했잖아요. 밑에가. 네. 그러니까 그런 두루 관계가 좋고 다 좋아요. 장관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 하시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왜 본인이 국방부 왜 국방부 장관을 하려고 하냐고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장관이 없어요. 문제네. 예. 강선우 의원도 장관 하려다가 문제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장관이라다가 장관이 뭐라고 진짜 진짜 장관이다 장관이야. 진짜.